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박은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탈모 치료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분들께서 또 평소에 하시는 고민이라든지 탈모에 대한 오해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은 단국대병원 피부과의 박병철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거의 네 번째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탈모 치료를 할 때 고민을 하시는 게 거짓 뉴스랄까요? 네. 오해를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짓 정보에 흔들리고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탈모에 예를 들어 검은 콩을 먹으면은 이제 모발이 많이 난다. 3분의 1은 사실이고 3분의 1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콩에 들어가 있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꼭 탈모의 효과가 좋다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평상시에 먹는 어떤 반찬 네. 혹은 음식에서 콩을 조금 적게 먹는다. 이러면은 콩을 먹어야겠다는 스트레스를 갖지는 않으면서 뭐 된장찌개 아니면 두부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금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라시보인가요? 네. 근데 또 탈모인 분들이 정말 많이 사시는 게 탈모 샴푸더라고요. 네. 그만큼 샴푸할 때 뭐 어떤 샴푸를 쓰는지가 중요하고 또 샴푸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고 네. 머리를 자주 감는 게 안 좋다 좋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1번 환자분들 쪽에서 많은 분들이 샴푸가 좋으냐 비누가 좋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쪽에 있어요. 네. 머리를 감는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비누보다는 샴푸를 쓰시는 게 더 좋다라고 제가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하고 나니 컨디셔너 같은 것들을 쓰시는 것은 또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머리를 아침에 감는 게 좋으냐 저녁에 감는 게 좋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답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서의 노폐물이라든가 분비물 찌꺼기들이 밤새 많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 생각한다면은 아침에 머리 감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낮에 저기 굉장히 이제 공해 같은데 많이 활동하니까 예, 저녁에 꼭 감아야 된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머리를 한 번 더 저녁에 감으셔도 돼요. 네. 네, 뭐냐 하면은 아침에 감을 때는 정상적으로 감고 저녁에 감을 때는 샴푸 양을 한 반으로 줄여서 그렇게 감으시면 샴푸도 잘 되고 그리고 샴푸에 대한 어떤 독성들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발 이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 모발 이식을 하면 어쨌든 머리가 심어지니까 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럼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약도 안 먹어도 되고. 네. 네. 이제 이렇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이 뒷머리를 이용을 하는데요. 뒷머리는 아무리 탈모가 진행돼도 탈모에 영향을 안 받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전직 대통령님도 사실 머리가 많이 탈모신데 네. 그분들 보면 뒷머리가 남아 있으세요. 아,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뒷머리는 탈모에 영향을 안 받는 걸로 과학적으로 연구가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머리를 앞으로 옮겨 심었잖아요. 네. 그럼 이 머리는 당연히 탈모에 영향을 안 받겠죠. 그렇죠. 평생 남아있죠. 그렇죠. 남아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 머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기존의 머리가 문제예요. 기존의 머리는 여전히 탈모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머리를 심어서 5개를 심어드렸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었는 5개는 그대로 있어요. 있고. 이건 어떻게 되죠? 줄어요? 4개, 3개, 2개 네. 이렇게 되다가 아무 치료를 안 하신 분이 나중에 5개만 남았어요. 그럼 이분이 나중에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모발 이식 했는데 모발 이식 하기 전하고 똑같아요. 얘기하세요. 아, 어디가 남아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남은 머리는 뭐죠? 모발 이식했는 이식한 머리.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서 물론 탈모가 많이 진행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약 치료는 안 하고 모발 이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젊으신 분에서 탈모가 진행되는 분이시라면 모발 이식 외에도 약물 치료 같이 꼭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병원을 찾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탈모 샴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식생활 습관이긴 합니다.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탈모 인구 훨씬 더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구화된 식생활 패턴이 이 유전적으로 있는 남성형 호르몬을 발휘하는 이 발현들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발현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백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식품들 혹은 뭐 인스턴트 식품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감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특히 남자 같은 경우 술, 담배 많이 물으세요. 네. 탈모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안 좋은 거는 뭐냐라고 얘기하면 담배예요. 담배는 확실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또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체격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셔서 몸무게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를 조금 줄이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남성 호르몬이 따라서 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탈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탈모는 의학적으로 약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탈모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물론 수많은 정보의 홍수가 있지만 절대 혼자 방에 갇혀서 이렇게 오래 하지 마시고 방 밖에 나오셔서 전문의를 꼭 찾아가셔서 네.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면 좋고 유익한 정보 그리고 올바른 정보를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탈모 치료를 선택하시면 아마 탈모 치료에 대한 좋은 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탈모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 고민거리들 또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네. 오해들이 많으신데 그 이야기도 오늘 저희가 차근차근하게 풀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단국대병원 피부과의 박병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